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여상훈 변호사님 모시고 한 주간의 핫한 뉴스를 모아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변호사님, 네. 이번 주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격 사퇴라는 네. 다소 충격적인 뉴스가 있었습니다. 네. 드디어 문재인 정권이 윤 총장 축출에 성공을 한 것입니까? 아주 청와대는 네. 윤 총장 사직 발표하니까 발끈하고 오히려 화내던데요. 불쾌한 반응을 보이면서 한 시간 만에 그냥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수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직무 배제, 예. 징계 이런 것까지 하면서 예.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려고 얼마나 애썼습니까? 참 무너리도 애를 썼습니다. 온갖 방법.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수사권 발동부터 뭐 직무 배제부터 총장에 대한 그거는 처음이었거든요. 예. 그런 걸 통해서 하려고 했으면 이번에 총장 물러났으면 막 박수치고 환호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각 도하 언론을 보면요, 무지하게 화를 내더라고요. 왜 맘대로 그 공직자의 자세가 그게 뭐냐? 근데 이때까지 물러나라고 했던 건 뭐고? 아니 징계하고 직무 배제보다 훨씬 큰 게 물러나는 건데 예. 그걸 달성했으면 참 자기들 목적 달성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때까지 여권이 예. 윤석열 총장한테 정치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걸 이때까지 결국 여권이 만들어준 거란 게 이번에 또다시 한번 드러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윤석열 총장이 이제 물러나면 결국 정치할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금 아주 우세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참 내년 대선, 가까이는 보선에서 여권이 승기를 가지고 있다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윤석열 총장 탁 물러가 버리니까 예. 이게 이 대선 전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국으로 아직까지는 이제 윤 총장이 뭐 정치를 100% 한다 이 말은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윤 총장의 이때까지의 뭐 이번 사퇴 시기 그다음 윤 총장이 대구 고검 방문에서 한 말 이런 걸 종합해 보면은 정치를 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추측을 강하게 하죠. 예. 그렇게 되니까 여권에서는 이 난리 난 거예요, 이제. 난리 이때까지 뭐 내년 대선은 뭐 홍준표 대표는 저 의원은 이미 뭐 제껴놓고 그다음 뭐 그 원희룡 도지사 이 정도 유승민 전 의원. 유승민 근데 전 그쪽에서는 의원 이런 사람들이 아마 그 약하다고 생각하죠. 간단히 해치울 수 있다고 생각. 아니 대선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거의 뭐 2% 3% 2% 거의 한 자리 숫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재명 지사 뭐 20몇 프로 뭐 이러고 그다음 이낙연 지사는 지금 대표는 좀 떨어졌지만 지지율이 그래도 한때는 20% 넘었지 않습니까? 40%까지. 그러니까요. 그다음 총리, 정세균 총리도 그랬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 여권의 잠룡들끼리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될 것이고, 대권 후보가. 거기 다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조하에 모든 정치판을 이렇게 구상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윤석열 총장이 나옴으로써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청와대나 여당이 막 화를 내고 하는 게 이거 우리 예측 밖으로 이상한 사람이 이상하지는 않지요. 좀 강력한 대항마가 출현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잠시간 지금 아노미 현상이 벌어진 것 같아요. 멘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알기 쉽게. 당황하면요. 처음에는 화부터 냅니다. 그 화내다가 이제 점점 이제 상황이 정리되면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여권이 화내는 건 맞는데, 근데 지금 고 교수님께서 갑자기 윤 총장이 그만뒀다 그러셨는데, 근데 검찰 관계자 말에 의하면 이미 마음속에 그런 걸 사퇴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검찰 관계자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보기에는 전격 사퇴지만 그렇죠.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숙고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시점? 제가 볼 때는 언제쯤 그만둘 생각을 했을까? 저는 중수청 문제. 물론이죠. 그게 이제 제일 결정적이고, 중수청 문제가 계속 이제, 부각되면서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현직에 있는 한은 중수청을 막을 수는 없을 거야, 한다면은. 본인도 그렇게 언론 인터뷰를 그거는 통해서 뭐 했잖아요. 공무원이잖아요. 일단 공무원이 여권이 딴 걸로 쿠데타로 한 것도 아니고 국회 입법으로 물론 180석에 진짜 말도 안 되는 행포로 하지만
총장으로서는 아주 무능함을 느꼈을 겁니다. 무력감. 그래서 여기다 직을 걸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 저는 그때 고 교수님하고 직을 걸어도 저는 사퇴 안 할 것이다 했는데 고 교수님 사퇴할 것이다라고 그때 말씀하신 기억이 나요. 그래서 중수청 문제를 고리로 네. 사퇴를 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언젠가는. 근데 그 시기를 근데 저는 윤석열 총장이 지금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을 잘 모르실 겁니다. 검찰총장이라는 그거 하나만 보고 그다음 여권하고 어떤 처음에는 여권 사람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대항마가 된 듯한 느낌을 가질 뿐이지 예. 윤석열 총장이 본인이 어떤 정도의 능력을 가졌고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걸 전혀 모르실 것 같아요. 국민들은. 예. 근데 저는 이제 저희 대학 동기들이 윤석열 총장하고 검찰을 같이 지냈고 그렇겠죠. 예, 윤석열 총장이 저희 동기가 뭐 최동욱 총장도 있고, 그다음 검사장도 뭐 많이 있고 합니다만은 그분들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우리 모임에서. 근데 윤석열 총장이 그 겉으로 풍긴 인상은 좀 강골. 예. 그다음 뭐 무인 같잖아요. 어떻게 보면. 보스형이. 예, 문인이 아니고. 예, 무인형이. 칼을 막 옛날 같으면 조자룡 칼 그런 인상을 풍기는데 이 말하고 머릿속에 논리는 완전히 그냥 그 호랑이 모습을 한 여우라고 봐야 된답니다. 아, 그리고 논리가 단단하구만요. 그럼요. 검찰 내에서 무슨 토론하잖아요. 윤석열 총장을 이길 사람이 없답니다. 아마 그거는 윤석열 총장의 부친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인가요? 교수를 하셨죠. 경제학인 경영이 하든 그쪽 교수를 하면서 그런 집안 분위기. 아버지가 공부하고 책 읽고 윤석열 총장은 경제학 책을 엄청나게 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독서량이 많다고 봐야죠. 예, 그리고 무슨 타고난 언변 가지고 되는 그렇죠, 건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논리를 세우는 것은 독서량이 맞습니다. 없으면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님 연세대학교 경제학 교수인 아버님의 영향으로 경제학을 더 잘한대요. 보통 경제학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경제학 좀 안다고 하는 정치인들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 어떻게 대선 나올지 모르지만은 이 경제 문제로 논쟁이 붙으면은 아마 윤석열 총장한테 꼼짝 못하지 않느냐 이 말까지 그 우리 친구들이 하더라고요. 그 아버님이 윤석열 총장한테 주었다는 게 그 프리드만. 그 시카고 대학의 그 유명한 시카고 학파의 그 거두죠. 창시자. 예. 그 사람 책을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고시 공부할 때 그래서 시험 좀 늦게 됐나 봅니다. 경제학 본다고. 아니 그 양반이 독서를 좋아하고 다방면에 걸쳐서 공부하는 걸 참 좋아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저기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검찰총장에 들어가니까 이 사람 진보 아니냐 그러는데 사실은 보수 쪽에 가까워요. 보수죠. 사실은 보수인데 이제 이 보수가 몇 보수라고 봐야 합니다. 계속 자기 원칙주의자가 되다 보니까 박근혜 정권 때 원칙을 내세우니까 진보같이 보이고 그다음 문재인 정권 때 원칙을 내세우니까 검찰이 항상 국민과 국민을 위한 검찰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검찰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볼 때는 우파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윤석열 총장은 뭐 우리가 보수 진보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원칙주의자라 봐야 됩니다. 저도 이 자리에서 많이 지금 문재인 정권을 비판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제가 보수 진보를 떠나서 있죠. 법치주의고 원칙주의자라면은 그럼요. 이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 폭주, 그다음 법치주의를 무시한 어떤 행정, 태도, 그다음 국회에서 어떤 소수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는 그런 걸 볼 때 이거는 법치주의의 참 정신, 근본 정신을 무시해서 제가 여기 비판하는 거지. 저는 그렇죠. 그래요. 문재인 정권이 법대로 그다음 소수의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한다면 전 지지합니다. 물론 결은 다르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진보니 보수니 서로 이제 그 이야기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원칙주의자다. 근데 원칙주의자는 보수로 비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원칙이란 거는 기존의 법 질서거든요. 기존의 원칙이고 이미 확립된 관행이고 이걸 지키자는 사람은 보수죠. 이걸 깨부수자는 쪽이 진보고. 그래서 그 윤석열 총장이 제가 또 하나는 고시 공부를 오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림동에서 그 같이 고시 공부한 사람들 말 들어보면 모르면 전부 다 윤석열 총장 근데 수험생이죠. 밑에 추리닝 입고 신림동 고시과를 구순과를 했다니까요. 구순과 했는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서 전부 다 왜 저 사람이 시험이 안 되는지 의아할 정도로 아는 게 그렇게 많은데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제가 볼 때는 지금 여권도
윤석열 총장의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면, 박학다식하고 논리적이고, 그다음 이런 면을 모를 리 없잖아요. 예. 그래서 볼 때 지금 사실 정치권에 나와가지고 제가 대선 후보 토론도 보고 하지만 우리나라 대선 후보 토론이 있죠.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 주장만 하고 예. 상대방 말 오면 그거 뭐 딴 동문서답 해가면서 회피하고 트럼프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만일에 대선 후보로 나서 대선 후보 토론 나가면은 예. 아마 평정할 거다. 그 토론장을.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권은 지금 말은 안 하죠. 그냥 예. 공무원의 자세에 어긋난다느니, 그다음 검찰 개혁에 저항하다가 자기 살 길 찾아 나갔다느니 이런 말 하는 거 그거는 그 공격하기 위한 말이고 그 내심은 큰일 났다. 그 말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 변호사님이 뭐 서울법대 동문이시고 또 법조계에서 같이 이렇게 활동을 쭉 해오셨으니까 네. 선후배들로부터도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것이고 어쨌든 그 부친 윤규정 교수 네. 이분의 영향 하에서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네. 내공이 많이 쌓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고시 공부에 필요 없는 책을 많이 읽어가지고 늦게 합격한 거죠. 예. 그런데 뭐 윤석열 총장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마음의 어떤 동요를 결정적으로 가져온 것은 지난번 고위 검사 인사 때 자기 의견이 완전히 묵살되고 자기 의견을 넘어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와서 그래도 검찰이 원위치 좀 정상화될 걸로 기대를 했는데 그것이 완전히 패싱이 되면서 나는 이제 허수아비 검찰총장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과 그 이후에 보니까 중수청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완전히 검찰을 무력화 정도가 아니라 공중 분해시켜 보려는 거야. 네. 수사권 뺏어보는 검사가 아니죠. 뭐 검사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나 때문에 네. 나 한 사람 미워서 못 그러니까요. 쫓아내니까 네. 결국은 검찰 자체를 완전히 해체해 보려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던 거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 중요한 거는 왜 3월 5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네. 일각에서는 조금 선거본 것 아닌가.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아직 뭐 정치를 본격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가장 적정한 시점을 택했다. 이런 양론이 있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요.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총장이 저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 뭐 정치 전문가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뭐 다른 의견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이거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언제 뭐 어떻게 결정했냐 이걸 갖다가 이제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렇죠. 근데 저로서는 이번에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정치적으로는 검찰을 위해서는 그게 맞는 타이밍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지금 많이 그 월성 원자력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윤석열 총장이 물러감으로써 당장 타격을 받아서 이번 이 정권의 어떤 내요관 수사가 좌초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을 해요. 그거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 부분에 관해서 김종민 변호사라고 왜 그 검찰 이번에 그 여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많이 쓴 분이 있어요. 그분도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아주 좀 비난을 많이 했더라고 이번에. 무책임하다 뭐 이렇게 했는데 권력비리 수사도 마무리를 안 하고 그러니까요. 그건 뭐 검찰 입장 그리고 그 두 개의 그 월성 원자력 그다음 울산 그다음 라임 이런 사건 수사가 제대로 돼 가지고 이 정권의 어떤 그 추악함이 밝혀지기를 원했던 국민들로서는 아쉬운 면이 저도 얻고 싶더라고요. 그거 보고 이거 수사가 어떻게 되지? 물론 조남관 차장이 뭐 있다지만 결국 조남관 차장도 처음에는 문재인 정권 사람으로 봤는데 나중에 또 그 각을 세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검찰총장을 즉시 빠른 시간에 임명할 것이다 그러는데 뭐 검찰 일은 그렇다 치고 정치적인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재보선 딱 거의 한 달 남았네. 4월 7일이니까 남았는데 여건이 있죠. 가덕도 문제. 가덕 뭐 해달라고 뭐 그 말까지 했더라고. 가덕 표를 모아달라고. 저는 이낙연 총리가 호남 분인데 가덕이 발음이 안 되나 그런 생각했는데 그다음 재난지원금. 그냥 뿌려대려고. 또 뿌려대려고 헬리콥터로 그냥 5만 원짜리를 막 전국에다 뿌려대려고 했죠. 그러니까 뭐
그 국가의 고가는 비건 말건 예. 정권 탈취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했는데 우리 고 교수님 항상 쓰시는 말 있잖아요. 이슈 선점. 예. 지금도 그 국민의힘에 대해 안타까워 하셨던 게 이슈? 왜 야권이 지금 이슈를 가지고 예. 그걸 치고 나가서 여권을 절절매게 하는데 지금 야권 보면 너무 안타깝다. 그런 게 없이. 오히려 여권이 이슈, 가덕도 이슈 막 들고 나와가지고 하는데 야권은 마치 정권 잡은 사람들처럼 조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가덕도와 재난지원금 이슈를 한순간에 물밑으로 잠재워 버렸다. 예. 저는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뭐 여권은 비난할 거고 야권에서는 이렇게 호감을 나타내는 아마 지지율이 많을 건데 그건 호감 불호감 있죠. 이런 거는 그 이슈가 아니거든요. 예. 어떤 이슈라는 거는 그게 뭐 왜 악플도 무플보다 낫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윤석열 총장이 한 달 남은 이 시기에 예. 딱 사퇴하면서 중수청 문제를 그래 사퇴함으로써 여권에 추진하는 중수청 문제가 결국은 이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게 한 것을 확인시켜 준 거죠.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이 여권의 이슈 선점을 갖다가 한꺼번에 업어치기 한 판으로 예. 유도에서 왜 절반 두 개보다도 한 판 하나가 더 승리를 가잖아요. 그럼요. 예, 그 식으로 윤석열 총장이 이 한 달 전에 이게 너무 늦으면 있죠. 이미 가덕도 이런 걸로 많이 여론이 고 교수님 정치부 기자 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선거에서 바람이 중요하고 바람이란 걸 이렇게 한 달밖에 안 남았으면 지금부터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완전히. 그것은 원래 야권이 일으키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바람은. 근데 바람이- 여권은 조직과 돈으로 하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는 여권이 바람을 일으키고 있어요. 조직과 돈 바람까지 일으키고. 플러스 바람까지.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그까지 뭐 의도하고 예. 사퇴를 했는지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결과적으로 그렇죠. 여권의 바람을 완전히 잠재웠다. 그래서 야권으로서는 왜 그런 말 있잖아. 불감청이나 고소원이다. 감히 원하진 않았지만 바라던 바다. 예.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한 달 전 사태 딱 한 달 거의 이 재보선 전국으로 들어갈 때 이걸 탁 던져가지고 지금 가덕도 하고 그 재난지원금은 아무도 지금 정치판 이야기가 안 나와요 지금. 여권도 그거 좀 사라져 버렸어요. 그거 장사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지금 그 가게에는 아무도 그 가덕도 재난지원금 가게에는 사람들이 안 몰려와요. 전부 다 윤석열 뭐 지금 내일은 뭐 할 것이며 예. 이 지금 여권에서 어떤 그 발언을 쏟아낼 것인가 그것만 지금 초점이 있어요 지금. 모든 것이 윤석열이 블랙홀이 되버린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며칠만 그게 한 일주일 지금 한 달 전이잖아. 4주잖아요. 예. 일주만 그렇게 되면은 가덕도하고 재난지원금 문제 있죠. 또 꺼내기는 그거는 완전히 이제 이미 지나간 이슈가 고등어가 이미 상했어요. 진작 팔아야 되는 못 팔아가지고 상한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걸 다시 꺼낸다는 거는 그거는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예. 이 사람들이 또 들고 나왔네. 그 이슈란 거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들고 나와가지고 바람 팍 일으키고 그다음 접어놓고 예. 다른 이슈로 또 다시 그렇죠.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한 이슈 가지고 가덕도 가지고 한 달 내내 못 쓴다고요. 아, 반찬도 계속 나오면 안 먹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반찬도. 듣기 좋은 꽃노래도 그 한다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어떤 의도는 모르겠지만 결과는 아마 야권의 천군만마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권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사표를 내자마자 착각 수리하고 예. 거기다가 우리 속된 말로 꼽살이라고 합니까? 덤으로 신현수 민정수석까지 싹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권이 이제는 그래도 신현수 민정수석을 임명했을 때는 뭔가 좀 모양도 갖추고 검찰이라든가 이런 쪽에 어떤 화해의 제스처도 취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싹 바꿔버린 거 보면은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해왔던 대로 일방 독주, 폭주 정책을 계속 펴나간다고 봐야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제 생각에 제가 그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은 지금 사실 그 윤석열 총장하고 법무장관 네. 2명, 뭐 추미애, 박범계 많이 싸우고 그다음 뭐 패싱이 맨날 패싱을 많이 들었는데 축구 경기도 아닌데 맨날 패스더라고요. 패싱인데 그 정도면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에 우리의 총장이다 그랬잖아요. 예. 문재인 정권의 총장이다 그랬으면은 나갈 때 있죠. 사실
정상적이라면은 한번 만류하는 제스처라도 그런 소문이 들릴 때 불러가지고 네. 아이 좀 아쉽다 네. 이렇게 하면서 보내주는 거 네. 그런 모습을 취해야 되고 그다음 신현수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있죠. 네. 사실은 뭐 나간다 만다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마 결국은 그 사의가 받아들여질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우도 사실 엄청난 그게 문 대통령의 내임덕을 초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정권 말기에 민정수석이 옛날에 박근혜 전 정권 때도 그 최재경 수석이 뭐 며칠 만에 사표 내가지고 결국은 내임덕이다 이랬는데 똑같은 현상이 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사표 내자마자 전격적으로 수용하고 다음 신현수 수석까지 확 바꿔버렸잖아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있죠. 윤석열 현상이, 윤석열 바람이 계속 부는 걸 갖다가 원치 않았던 거죠. 그렇죠. 빨리 이 전국을 윤석열 전국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정리해버려가지고 사람들 입에 윤석열이란 말이 안 오르내리게 해야겠다. 왜냐하면 사표를 안 받고 며칠 끌으면 계속 이야기 나온다고요. 그럴 수밖에 윤석열은 없죠. 윤석열대로 계속 뭐 딴 행보할 것이고 결국은 사표 받아줄 것이면서 그 다음 또 아까 제가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 만류도 한다 했는데 고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꼼수인 건 그걸 다 아닌데 그럼요. 국민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 위선하는 거 아주 다 그러니까, 알려져. 아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만류한다고 해서 아이고 참 훌륭한 성군이다 안 그럴 것 같으니까 이걸 지금 여권에서는 한시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윤석열 바람을 빨리 잠재우자.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사표 받고 전격적으로. 그러니까 민정수석은 저는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나가더라도 검찰의 위상 사실 그것 때문에 신현수 민정수석을 데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검찰을 배려하는 모습, 그다음 그 검찰에 대한 어떤 그 검찰이 어떤 자존심을 지켜가면서 그다음 검찰이 제 역할을 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얼마간이라도 신현수 수석이 좀 있을 줄 알았어요. 예,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그 사정의 중추가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입니다. 법무장관의 행정까지 그 수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 둘을 갖다가 한꺼번에 바꾸면은 이 사정이란 게 사정할 게 별로 없는 모양입니다, 요새. 국가가 아주 평안한 모양인데. 그래서 이 아주 좀 기이한 행태를 취했는데 그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 때문에 말이 계속 나오는 걸 원치 않는다. 윤석열 이슈를 어떻게든 빨리 잠재우는 게 좋은 거예요. 빨리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마무리가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뭐 본격적인 정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제 중수청은 동력을 좀 상실했다고 봐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수청에 추진한 동력이 이런 내외적인 여건 그리고 검찰 내부의 반발 이런 것도 고려했을 겁니다. 그렇게. 그 윤석열 총장이 지금 물러난 마당에 계속 강행할 경우에 해도 너무한다. 그런 여론이 형성될 수밖에 없죠. 어지간히 해라. 우리나라 사람들 정이 많지 않습니까? 그 윤석열 총장이 어떤 중수청을 아까 그 여러 가지 원인으로 사퇴했다 그랬지만 중수청도 큰 원인 중에 하나였는데 제일 큰 원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이 검찰이 권한이 강대하고 뭘 떠나서 자기 조직 그거는 사실 자기 조직을 시키는 거는 그 조직이 나쁘고 안 좋고를 떠나서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 조직을 지키라 떠났는데 그 중수청 문제 때문에 지금 여권이 그걸 계속 강행 드라이브를 걸면은 국민들의 어떤 반발심 그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재보선 한 달 남겨놓고 윤석열 이슈가 잠잠해지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불을 지피는 꼴이 된다고요. 지금 되겠죠. 중수청 이야기 막 하면은 이 사람들 해도 너무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완전히 수면 밑으로 조금 내려갔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 그대로 놔두면은 또다시 이게 결국 윤석열 쫓아내기 위한 방안이었구나. 아마 조금 재보선 끝나고 나면은 또다시 그 불을 지피긴 지필 건데 그거 내부에서 우리가 어떤 국민의 뜻이라고 항상 잘 하는 주장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아마 뒤로 물러설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걱정하는 것은 권력비리 수사가 이제 흐지부지 급제동 걸리는 것
아니냐는 얘기 하나 하고 그래도 윤석열 총장이 네. 이 문정권의 폭주를 막는 어떤 브레이크 네. 역할을 해왔는데 뭐 정치적인 고려 이런 걸 다 떠나서도 그 브레이크가 없어졌다는 그런 불안감. 그리고 나서 그러면 윤석열 이후 포스트 네.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이제 순수하게 검찰 얘기만 한다면은 이제 애완견, 충견, 수족검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검찰 총수로 와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권력 비리 수사가 아니라 권력 비리 수사를 막는 그런 체제로 가버리지 않겠냐. 지금 거론되는 사람들도 이성윤, 김호수, 한동수 감찰부장 있잖아요. 윤석열 징계 앞선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고 조금 중립적이랄까 그런 사람이 이제 현재 조남감 대검차장이나 봉우 전 차장 뭐 이런 분들인데 문정권이 지금 하는 꼴을 보면은 자기 사람 할 건 뻔한 거 아닙니까? 이거 민정수석 임명하는 그 매고고 같을 테니까요. 그 제가 볼 때 뭐 문 정권의 어떤 폭주, 여권의 폭주 이런 걸 볼 때는 뭐 이성윤 지금 중앙지검장이 뭐 된다고 예상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예상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런데 있더라도 뭐 4월 7일 이전에는 드러내놓고 그 총장 후보를 그 이제 하마평만 무성하게 해놓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만일에 지금 이성윤 검사장 같은 경우에 지금 그 누굽니까 김학의 출금 사건으로 지금 피의자로 돼 있는데 자기가 그 공수처로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공수처에 처장하고 차장만 있는데 지금 수사도 뭐 할 검사 하나도 없는데 지금 보내놓고 있는데 우선 피의자입니다. 그리고 몇 번 소환했는데 지금 불응하고 원래는 체포영장이 발부돼가 잡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이런 사람 그리고 뭐 이성윤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의 사람이라는 게 너무나 문재인의 사람. 그냥 문재인의 사람이 아니고 너무나 문재인의 사람이라는 게 다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데 여기를 지금 윤석열 총장의 바로 후임으로 딱 그 뭐 하마평을 지명한다.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 타격이 아주 클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국민들이 봐도 해도 너무하네. 그러니까 진짜 해도 나오죠. 아까도요. 어지간히 해란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그 윤석열 총장 후임으로 이성윤 검사장을 바로 한다는 것도 사실 정치적 부담이 너무나 커요. 더군다나 대학교 후배를 그렇게 너무 아껴도 우리 아니 정세는 안 맞죠. 잘하고 중립적인 사람 아껴야죠. 근데 이거는 이성윤 검사장은 뭐 중립적이라거나 이런 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 김학의 사건 그거 봐도 검사라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할 행동이 맞는가 할 정도로 그런 일을 했거든요. 공문서 위조 이런 걸 갖다가 변조 이런 걸 하면서까지 허위 작성까지 하면서 김학의에 대해서 그렇게 출국 금지를 한 사람인데 그걸 알고 있었잖아요. 본인이. 그 이런 사람을 한다는 거는 그 이 정치적으로 볼 때 문재인 정권의 부담이 아주 많은 인사다. 이 지금 그 검찰 내에 이성윤보다는 덜 충성스럽겠지만 그렇게 표가 안 나면서도 청와대에 교감이 있는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는. 민변 출신들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김지국이도. 뭐, 그러니까 민정수석 갔잖아요. 민변 사무처장 출신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김진욱이죠. 그 사람을 김진국이. 김진국 민정수석 한 걸 보면은 민변 출신 중에서 할 가능성도 있다. 또 검사 출신보다는 판사 출신으로. 판사 출신. 뭐 할 수는 있겠는데. 한동수 지금 거론되는 감찰부장도 판사 출신 아닙니까? 그렇죠. 감찰부장은 우리가 이제 본래 이제 외부 공모를 했을 때 그래서 그런 건데 제 생각에 그래서 이성윤 검사장을 바로 검찰총장을 할 때 너무나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에 김진국 민정수석을 통해서 아마 민변 쪽에 사람을 갖다가 중간 다리 정도라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여권 내에도 또 꼼수의 달인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성윤이라든가 너무 태가 나는 김호수, 뭐 한동수 이런 사람보다는 그래도 말 잘 듣는 사람 많은데 뭐 그러니까요. 우리 국민들 잘 모르고 민변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중에서 뭐 임명하면은 그런갑다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윤석열하고 이성률은 다르지만 검사를 갖다 검찰총장 시켜놓으니까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에 반대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야, 민변 출신은 변호사를 갖다 놓으면 변호사라는 사람들은 좀 비판적이잖아요. 검찰에 예. 대해서. 왜냐하면 피고인을 변호를 많이 하다 보니까 검찰이 사실 저도 검찰에 대해서 섭섭한 점도 많고요. 그러시겠죠. 예, 근데 민변 출신은 오직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민변 출신 검찰총장 가능성도 우린 절대로 배제할 수 없다. 예.